안녕하십니까. RTN 리얼타임의 고세희입니다. 지난해 저금리에 기반한 유동성 장세가 지속되면서 수익형 부동산이 주목받았습니다. 올해도 이 수익형 부동산의 인기는 여전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이슈앤마켓에서는 이 수익형 부동산의 대표 주자인 상가와 오피스텔 시장을 분석해보고 전망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입니다. 리얼티 가치연구소의 강성욱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리얼티 가치연구소 강성욱입니다.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이제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릴 텐데요. 아마 좀 잘 차분히 들어보시고 하시면 수익형 부동산과 차익형 부동산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에 대한 내용을 오늘 면밀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해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수익형 부동산이 큰 관심을 끌었는데요. 이 수익형 부동산의 대표 주자 하면 상가와 오피스텔을 빼놓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 유형을 중심으로 살펴볼 텐데요. 먼저 지난해 오피스텔 시장이 어땠는지 분석 부탁드립니다. 네, 뭐 실제로 이제 오피스텔 시장 같은 경우가 이제 좀 심하게 말하면 굉장히 광풍이 불 정도로 굉장한 인기가 많았었습니다. 그거는 시장 자체가 이제 수익형 부동산과 차익형 부동산으로 명확히 나누는 현상이 굉장히 뚜렷해졌는데요. 수익형 부동산이라고 그러면 말 그대로 이제 월 얼마 정도의 이제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이제 부동산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거기는 이제 그 오피스텔하고 그 다음에 상가를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급이 수요가 많다 보니까 이제 공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공급이 지역별로는 굉장히 공급이 더 훨씬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또 수익률이 떨어지는 또 그런 현상을 보였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분양가가 많이 올라간 상황입니다. 우리가 월세는 60만 원을 받던 갑자기 100만 원을 받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어쨌든 수요가 많다 보니까 분양가를 높이니까 이제 당연히 수익률이 좀 떨어지는 그런 현상이 작년에 또 말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졌던 현상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수요보다 공급이 많아서 일부 지역에서는 공실이 발생하고 수익률도 더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났다고 하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분석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그걸 좀 전체적인 현상에서 이제 그 공급량에 대한 내용을 조금 보셔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모든 부동산의 중심은 수요와 공급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연도별로 조금 보시게 되면 오피스텔 공급량이 2014년도에 한 4만 3천 가구가 이제 분양이 됐다 그러면 2015년에는 6만 5천 가구, 그다음에 2016년에는 6만 4천 가구, 그다음에 2017년은 이제 어느 정도 공급이 될 거냐가 이제 중요한 문제가 되겠는데요. 사실은 공급이 좀 많이 진행이 됐던 것이 사실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좀 보실 것이 아무래도 수익형 부동산은 수익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가치 판단의 기준은 먼저 수익률로 계산하신 다음에 그 이후에 그다음 나머지 요소들을 보시는 것도 중요한데요. 수익률을 보시게 되면 2013년 같은 경우는 뭐 5.87%가 되어 있는데요. 2014년은 5.81%, 2015년은 5.67%, 그다음에 2016년 말에는 5.46%까지 계속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요인들에 대한 내용을 조금 이제 이해를 하시면 조금 아무래도 좀 시장을 이해하시기도 편하고 개별 상품을 이해하시기도 이제 편하실 텐데요. 사실 중요한 것은 이제 그러면 이제 내가 60만 원 받다가 예를 들면 40만 원을 받아야 수익률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수익률이 좀 떨어졌다고 말할 수 있느냐? 떨어진 건 사실인데 사실 그런 이제 요인보다 실질적인 요인은 분양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떨어졌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도심에서 어쨌든 그 임대료를 갑자기 올릴 수 있거나 갑자기 떨어지지는 않기 때문에 도심 같은 경우와 도심 외곽 같은 경우를 좀 구분해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도심의 핵심 지역이나 중심 지역 같은 경우는 뭐 공급량이 사실은 많이 늘려도 많이 늘 수는 없습니다. 일부 지역은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 지역은 특히 이제 공급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수익이 떨어질 수가 있는 여건이 충분히 됐었고요. 그렇지 않고 일반적인 도심의 핵심 지역 같은 경우는 공급량이 조금 늘었다 하더라도 중요한 건 분양가가 올라가서 수익률이 더러 떨어지는 그런 현상이 발생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외곽으로 가시면 조금 달라집니다. 외곽으로 갔을 경우는 실질적으로는 공급량이 많다 보니까 그 이후에 배후 세대라든가 배후 세대 있어야 되겠죠. 뭐 공단이라든가 산업단지라든가 또는 어떤 유통 최규모 어떤 유통 구조 또 센터라든가 이런 게 들어와 가지고 배후 수요가 많아서 어쨌든 간에 이제 지어진 게 예를 들어서 뭐 100채가 지었는데 200명이 수요가 발생을 한다고 보면 당연히 이제 거기에 따라 들어오시려는 분들이 가격이 높아져서 수익률이 올라갈 수가 있는데요. 그 이상으로 실제로 공급량이 더 많이 늘었기 때문에 그런 지역은 어쨌든 전체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이 되어 있고요. 그렇다 그러면 2017년도 조금 예상을 해봐야 되는데요. 2017년 같은 경우도 실제로 보면 수익형 부동산은 당분간은 또는 한참 동안 인기가 지속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어떻게 보면 간단한데 아직도 금리 자체가
낮은 상태입니다. 금리가 뭐 굉장히 높거나 그렇지가 않은 상태고요. 한번 비교해 보시면 우리가 소위 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또 오피스텔 수익률이라는 게 최소한 5.4%가 되지 않습니까? 아직 은행 수익률 1%, 2% 뭐 이 정도라고 가정을 하면 최소한 3%가 높기 때문에 다른 데로 자금이 흘러갈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투자할 곳이 마땅치가 않은데 수익형 부동산은 최소한 5%를 확보를 할 수가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향후에도 어쨌든 수익형 부동산은 꾸준히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여력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정부에 대한 이제 규제에 대한 어쨌든 완화책 중에 하나에도 연 2천만 원 이하 임대소득을 과세를 2년을 유예했습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안 붙이겠다는 거죠. 2천만 원까지 적게 이제 수익 오는 사람들 세금을 안 붙이니까 당연히 그쪽에 세금이 없으니까 또 남 활성화될 수 있는 규제가 완화할 수 있는 그런 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단지 이제 반사작용에 대한 이익도 조금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주택 같은 경우는 아파트를 필두로 해서 굉장히 이제 규제를 좀 심하게 하는 정책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대출 규제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나머지 규제책도 좀 있게 되는데요. 근데 이제 이런 규제책이 있으면 상대적으로 규제가 완화된 오피스텔 쪽도 오피스텔 업무용 시설이지만 주거용도 가능한 시설이기 때문에 이런 시설로 인기가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파트 같은 이런 이제 주거용을 말씀드린 것처럼 대출 규제에다 원리금 동의사항까지 있으니까 굉장히 조금 뭐 힘든 그런 규제라고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이렇다 하더라도 서울의 핵심 지역이든 아니면 지역적인 바깥에 있는 또 지방이다 하더라도 중심권 위에 입지가 좋은 위치에 오피스텔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핵심이고 그 중요한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다면 올해도 이 오피스텔 시장의 인기가 여전할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원래도 일단은 말씀드린 대로 오피스텔 시장은 2017년이 지나가면서 어쨌든 간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전반적인 수익률의 향상 측면에서는 여전히 인기가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오피스텔이 여전히 투자 가치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공급이 넘쳐나고 있는 데다가 금리도 인상돼서 수익률이 더 떨어질 가능성이 큰데요. 그렇다면 앞으로 오피스텔 투자 전략이 궁금합니다. 예, 그 말씀드린 대로 있잖아요. 오피스텔은 수익형에 대한 물건, 수익형에 대한 부동산 상품은 여전히 인기가 계속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당분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형의 금리가 낮은 상태, 이만한 대체 상품들이 그렇게 많지를 않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돼 보이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이제 이렇게 좀 수익률이 하락하는 그 전제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분양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하락한 요소가 더 많다가 첫 번째고, 그다음에 이제 외곽 쪽에 지역 쪽에는 공급이 과다해서 많다는 그 두 번째이기 때문에 선별하실 때 굉장히 잘 선별하셔야 되는데요. 실제로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투자 금액 자체가 이제 1억, 2억 정도의 아주 이제 어찌 보면은 좀 금액이 작은 금액으로 하실 수 있는 수익형 상품의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입지를 굉장히 잘 고르셔야 되고요. 그 입지에서 배우 수요가 어느 정도 이제 계속해서 늘어나는지가 가장 중요하고요. 배우 수요가 늘지 않도록 줄면 되지 않습니다. 일단은 만약 배우 수요가 줄게 되거나 어떤 산업단지가 있는데 완전히 없어져서 수요가 없어지는 경우는 이건 굉장히 아주 큰일이라고 볼 수 있겠거든요. 그런 경우는 근본적으로 거기에서 수요를 채울 수 있는 수요가 안정적으로 지속될 수 있느냐, 그런 지역을 효과적으로 선택을 하셔야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투자 전략으로 보시면 여러 가지를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어쨌든 늘 말씀드린 대로 역세권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역세권은 역세권을 중심으로 해서 유동 인구가 일단 많게 되고 거주 인구가 많게 되고 거기에 따라 또 업무 시설들이 주변에 배치되기 때문에 그런 배우 수요가 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오피스텔은 수요가 채워진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도심권도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도심권은 늘 서울 같은 곳이나 또는 중요 대도시는 인구가 몰리는 지역입니다. 몰리고 급격하게 빠질 수 있는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급격하게 어느 지역이 갑자기 어쨌든 수요가 뭐 공급이 많아져서 일시적인 어쨌든 공급 과잉은 주의를 하셔야 되지만 그렇지 않고 수요가 꾸준히 지속되는 이런 도심권들은 계속해서 어쨌든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성장하는 도시가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실제로 성장하는 도시에는 우리가 수익형 부동산이 올라갈 수 있는 여지도 있고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여지도 있고 임대료도 올라갈 수 있는 여지도 있고 또 안정적인 수익을 거둘 수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안정적으로 계속 성장하는 이런 도시에 이제 투자를 적극적으로 포인트를 가져가시는 게 좋겠고요. 이런 지역에는 특별히 또 개발 호재가 다양하게 많이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또 개발 호재도 풍부하게 잘 확인하셔가지고 어느 정도 호재가 어느 정도 인구가 이게 보시면 이제 도시 기본 계획 같은 것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현장 방문하셔가 이런 내용을 잘 보셔가지고 투자 전략을 세우시면 뭐 2017년에도 수익형 부동산 오피스텔에 또 성공하는 투자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상가 시장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상가 시장은 어땠나요? 네, 지난해 상가 시장은 사실은 그 오피스텔 시장하고 마찬가지였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수익형 부동산이란 이 하나의 카테고리가 전반적으로 인기를 얻었기 때문에 상가 시장도 마찬가지로 인기를 얻은 그런 상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통계적으로 보셔도 2016년 한 해 이제 상가 오피스 등 상업 업무용 부동산 거래량이 11년 만에 최대치를 이제 기록했는데요. 통계를 이제 잠깐 보시게 되면 국토교통부의 이제 시도별 건축물 거래 현황 자료를 보시면 2016년 1월에서 11월까지가 전국 상업 업무용 부동산 거래 건수가 23만 건 여건이 됐었는데요. 2015년 기간에 보시면 22만 건 정도였기 때문에 5% 만 건 이상이 늘어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건 국토부 관련 통계가 공개된 2006년 이후에 최대 수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인 자체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는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강세, 어쨌든 수익이 5%, 6% 나는 데 대한 강세, 1, 2%에 대한 은행 금리보다 더 나올 수 있는 것은 이런 것밖에 없다라는 그런 인식과 또는 자금이 유동성이 풍부한 유동성으로 인해서 발생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상업 업무용 부동산 거래량이 11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하셨는데요. 이렇게 상업 업무용 부동산이 인기가 높아진 이유는 뭡니까? 인기가 높아진 이유는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저금리입니다. 저금리가 가장 큰 요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아까 말씀드린 금리가 원체 낮기 때문에 이렇게 대체할 수 있는 상품도 이제 부족한 거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수익형에 대한 내용이 많고요. 그다음에 인구 통계학적으로 좀 내용을 또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베이비 부머 세대가 이제 은퇴를 하시게 되면 월 안정적인 수익이 나오는 어떤 그런 부동산이 이제 필요한 시점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동산으로 결국은 눈에 띄는 것은 우리가 오피스텔이라든가 또는 상가라든가 수익형 부동산으로 움직이는 부분이 대부분이고요. 물론 자금계가 좀 크신 분들은 통으로 어쨌든 다가구라든가 다세대를 구입하는 그런 성향도 많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특히나 또 장남 이렇게 이제 재건축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도시의 개발이라든가 이런 쪽에 있어서의 상가 같은 경우는 어쨌든 좀 중심지에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향후에도 계속 관심을 가지시면서 눈여겨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금리 기조와 베이비 부머 등의 임대 투자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올해 상가 시장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상가 시장에 대한 인기도 수익형 부동산 인기가 있기 때문에 꾸준히 이제 지속이 되리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상가 같은 경우도 이제 분양에 대한 매매가, 분양가에 대한 내용은 조금 좀 따져보시고 좀 하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어떤 우리가 택지 개발지구나 신도시가 이제 만들어지게 되면 우리가 이제 이 상가에 대한 분양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항상 이 분양가가 초기보다는 이제 조금 넘어갈수록 조금 비싼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주변을 좀 보셔가지고 안정적으로 월세가 나와서 월세를 계산했을 때 수익률을 0.05% 이제 나눠봤을 때 매매가하고 비교를 해보셔가지고 적정가에 대한 내용을 이제 개념을 생각하시고요. 그다음에 주변의 배우 세대를 생각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내가 거기서 150을 받을 수 있는지 또는 월 200을 받을 수 있는지 300을 받을 수 있는지 이거를 꼼꼼히 따져보시고 전체 매매가하고 잘 따져보셔야 되는데요. 그다음에 전체적인 시장의 이제 전체적인 규모로 좀 보시면 아무래도 택지 개발 지구가 아무래도 이제 추가로 지금 지정이 안 되는 상황이 몇 년간 지속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공급량이 많다는 이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제 택지 개발 지구 없다는 이야기는 아파트와 그에 따른 또 상가도 상대적으로 분양이 적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공급량이 줄어들게 되기 때문에 희소성의 원칙에 따라서 상가는 상대적으로 이제 공급량이 조금 줄 수는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좀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인기를 얻을 수 있는 거는 안정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 상가를 가져가느냐 아니면 조금 더 이제 리스크를 안고 공격적인 상가를 가져가느냐는 약간 좀 주변에 개발하자는 내용을 비교해 보셔야 되는데요. 우리가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경우는 아시는 것처럼 아파트 대단지가 있으면 단지 내 상가 그런 상가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월세가 나오는 게 명확하기 때문에 매매가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 상가는 꾸준히 그냥 안정적인 월세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투자하는데 그냥 무리가 없겠죠. 왜냐하면 안정적인 월세가 계속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또 한 가지는 약간 공격적인 성향이 계신 분이면 약간 예금 신도시 같은 형태, 예를 들면 동탄이든 또는 위례든 미사든 이 단계가 성숙이 된 상황은 곤란합니다. 성숙이 돼 버렸으면 임대가가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힘듭니다만은 성숙이 되기 전에 진행이 되는 상황에 있는 것 같은 경우는 우리가 상가를 조금 한 발 앞서 투자하시게 되면 인구가 몰리면서 상가가 초기 분양가는 보통 싸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구가 몰리면 당연히 다음 분양가는 높아지게 되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월세가 300 받던 게 500을 받을 수 있으면 매매가도 올라갑니다. 프리미엄이 형성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반드시 주의할 것은 주변의 교통 입지라든가 또는 KTX, SRT라든가 이런 내용이 어떻게 진입이 되는지도 잘 보신 다음에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단지 이제 보신 것처럼 뭐 내년에 뭐 아파트 입주 물량 자체가 이제 내년 전년 해가지고 2년간에 한 70에서 80만 가구가 들어오기 때문에 입주가 되게 되면 입주가 채워지는 쪽에 단지 내 상가 같은 경우는 안정적인 수익을 얻기 위해서 이제 가져가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상가 형태가 있습니다. 뭐 스트리트형 상가라든가 테마 상가라든가 뭐 테라스형 상가라든가 독특한 형태 요즘 구조가 조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첫 번째도 중요하고 두 번째도 중요한 것은 입지와 인구가 몰릴 수 있는 자리인지 그런 여건을 잘 따지셔가지고 하신다 그러면 뭐 크게 실패하지 않는 투자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지역에 상가 하면 좋을 것 같습니까? 근데 지역은 사실은 이제 상가는 어떤 특정 지역에 한정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역보다는 그 자체의 지역에 대한 입지 내용이라든가 인구가 몰리는 내용을 보셔야 되는데요. 뭐 가장 사실은 좋은 거는 뭐 역세권 상가가 사실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SRT든 KTX든 들어오게 되면 이 역세권이 들어와서 여기 들어오는 자리는 기본적으로 상가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상가들이 만들어지고 주변에는 주거지역 형성이 되겠죠. 주거지역 형성이 되면 뭐 당연히 거기에 따라서 상가의 중심에 역세권 주변으로 한 상가에 와서 또 먹고 우리가 또 이제 소비도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제일 차적으로 제가 보는 항상 늘 강조하지만 신규로 여기 들어오는 자리, 여기 들어온 자리 또는 여기 들어올 자리 이걸 잘 구분하셔 가지고 단계별로 자기가 어느 정도 리스크를 안고 투자성을 갖고 가느냐, 조금 더 리스크를 덜 안느냐에 따라서 투자금이 높아지느냐, 적게 되느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보통 상가 투자 그러면 그래도 한 3억에서 10억 정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오피스텔 1, 2억하고는 좀 차별성이 있겠습니다. 그만큼 입지나 여건이나 꼼꼼히 따져보셔야 되는데요. 어쨌든 간에 이제 말씀드린 첫 번째는 KTX 역세권을 중심으로 한 제가 그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사실은 이제 신도시에 대한 상가도 제가 말씀을 조금 드립니다. 단지 신도시의 상가를 접근하실 때는 조금 싸게 접근하시고 나중에 가치가 좀 올라가는 걸 보시려면 조금 한 단계 앞서 가시는 게 좋고 그렇지 않고 좀 안정적으로 가시려면 어느 정도 성숙이 된 상태에서 움직이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상승 여력은 덜하더라도 어쨌든 간에 이제 수익은 안정적으로 거둘 수 있는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사실 지역적으로 보시면 뭐 서울의 핵심 지역은 많습니다. 뭐 건대 같은 것도 A급 상권이 되겠고요. 강남역은 말할 것도 없고요. 잠실도 그렇고요. 각 지역 중심적으로 핵심적인 인구가 많이 몰리는 상가가 있습니다만은 거기 가시면 이제 또 프리미엄이 많이 붙게 되겠죠. 권리금이 많이 붙게 되기 때문에 그런 지역은 돈이 많이 듭니다. 돈이 많이 드는 것도 이제 여유가 있으시면 그런 쪽으로 접근하시고 여유가 예를 들면 적고 3억이나 좀 작다 하시면 상대적으로 신도시가 들어가는 지역에 여기 들어가지만 예를 들면 여기 하나 더 들어온다거나 또 여기 더 들어오고 복합 환승센터가 지어진다거나 또 인근에 또 산업단지가 들어와서 그 경로 위에 지나가는 경로 위에 또 상업시설이 있다라거나 이런 형태는 잘 따져보시면 사실 많이 찾을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뭐 아시는 것처럼 그 SRT가 이제 개통이 됐지 않습니까? 수서에서 또 쭉 진행이 돼서 송탄이나 지제까지 평택까지 가게 되는데요. 거기에도 보시면 수서도 도시개발이 되죠. 동탄도 도시개발이 되죠. 지제도 도시개발이 됩니다. 역세권으로 신도시가 만들면 도시개발이 되는 이런 라인들은 잘 보시면서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분양을 하게 되고 또 수서 같은 경우는 기존에 도심이 있는 상태에서 바뀌어지는 경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지제 같은 경우는 이제 분양을 시작하면서 도시개발이 진행이 되는 거고 또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동탄 같은 경우는 이제 아파트들은 이동탄 말씀드리는 거고요. 아파트 들어와 있는 상태지만 상가 같은 경우는 이제 본격적으로 역상권에 대한 거는 여기 개통이 이제 됐기 때문에 역의 상권이라든가 그다음에 2차 역에 또 더블 역세권, 트리플 역세권이 진행이 되면서 상권이 확장이 되고 산업단지가 또 테크노밸리 형성이 되면서 그쪽으로 유동인구가 진행이 되는 이런 단계마다 약간씩 틀립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 역세권 중심으로 신도시 움직이는 중심으로 가시면 유동인구도 일단은 많게 되고요. 그다음에 상주 인구도 많게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전체적으로 투자하기에 굉장히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말씀드린 대로 안정적으로 가려면 성숙된 단지 내 상가 이렇게 가시면 좋고 좀 더 공격적으로 가시려면 말씀드린 역세권 상가지만 여기 진행되는 단계, 도시가 개발되는 단계에 따라서 들어가시면 조금 더 뭐 도움이 또 되시고 또 수익도 많이 거두시고 차익도 많이 거둘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네, 상가 투자 금액을 3억에서 5억이 적절하다고 보셨는데 그렇다면 오피스텔의 경우는 어느 정도의 투자금이 적절할까요?
네, 사실은 뭐 상가도 뭐 수십억짜리 있고 또 수백억짜리도 있기 때문에 큽니다만 통상 보통 뭐 상가는 3억에서 5억, 크면 한 10억 정도 이렇게 가게 되고요.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1억, 2억 선이 지금 제일 많습니다. 오피스텔 같은 경우도 원룸이나 뭐 1.5룸 정도는 복층 이렇게 보면 뭐 1억에서 2억 사이가 가장 많이 형성이 이제 돼 있습니다. 그건 어느 지역이나 중심 지역에 가보면 다 그런 상태로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이제 금액대는 이제 그 정도 금액대고 중요한 거는 이제 수익률이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먼저는 수익률이 가능한지 일단 5%, 한 6% 수익률은 늘 가져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잘 파가셔가지고 5, 6% 수익률이 되는데 7, 8% 수익률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만약에 자신하신다 그러면 가격은 오르게 돼 있습니다. 그때는 주저하지 마시고 투자를 가져가시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오피스텔 투자 시에 유의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이제 그 오피스텔이나 상가나 이제 중요한 것은 사실은 입지에 대한 게 물론 가장 중요합니다만 공실입니다. 입지가 나쁘다는 말은 공실이 생긴다는 뜻이거든요. 공실이 생기면 수익형 부동산은 뭐 우리가 이제 숫자로 이렇게 이제 계산할 수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계산 연 받는 우리가 이제 그 연 임대 수익에다가 그 나누기 해가지고 그다음에 기대 수익률을 이제 곱하게 됩니다. 기대 수익 0.05로 곱하게 되는데요. 어쨌든 간에 이제 중요한 것은 이런 수익률이 이제 맞춰져야 되는 이런 내용을 잘 보셔야 되기 때문에 공실이 없어야 됩니다. 공실이 있게 되면 수익률이 만약에 1년 내도록 공실이면 이 자산 가치는 거의 없다고 보셔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수익형 부동산은 그렇습니다. 물론 원가로 계산하면 가격은 나오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중요한 것도 입지고요. 두 번째도 입지고 세 번째도 입지입니다. 그 다음에 미래의 가치성입니다. 현재의 가치성은 현재 성숙돼 있으면 그 가치성으로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다음 미래 가치성을 보시려면 미래에는 중요한 것은 어쨌든 인구가 늘어나고 확장돼서 올라가시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많이 상담받는 중에 내용도 어쨌든 이제 가격이 올라가면서 임대 수익도 좀 올라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많이 질문을 하십니다. 그러려면 미래 가치가 갈 수 있는 성숙되기 전의 상가를 이렇게 적극적으로 개발하시고 또는 문의하시고 세미나 참석하시 보시고 투자하시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끝으로 상가 투자 시의 유의사항에 대해서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뭐 상가는 사실은 오피스텔보다 더 어렵습니다. 실질적으로는 더 힘든데요. 왜냐하면 어려운 이유는 한 가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상가가 잘 될지 못 될지에 대한 판단 기준이 지금 애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분양을 받으실 때는 어쨌든 주변 여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또 여러 가지 이제 또 좋은 점을 많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지만 실제로 진행이 되다 보면 생각하지 못한 것보다 못하게 형성이 되는 경우가 실제로 많습니다. 위치도 그렇지만 인구도 그렇고 배우 수요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 분양가에 대한 측면을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배우 수요도 보시고 월세가 진짜 받을 수 있는 보시고 개별 입지도 보셔야 됩니다. 상가는 특히나 보셔갖고 이쪽으로 사람이 많이 지나가는지도 보시고 후면인지 전면인지도 다 파가셔가지고 인구가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을 파가셔가지고 더 꼼꼼히 살펴서 투자하시는 게 주의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슈인마켓에서는 2017년 오피스텔과 상가 시장 분석해봤습니다. 지금까지 리얼티 가치연구소의 강성욱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캠코는 1월 30일부터 2월 1일까지 3일간 온비드를 통해 전국의 아파트, 주택 등 주거용 건물 91건을 포함한 1,697억 원 규모 782건의 물건을 공매합니다. 공매 물건은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해 캠코에 공매를 의뢰한 물건들로 이번 공매에는 감정가의 70% 이하인 물건도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규 공매 대상 물건은 2월 1일 온비드를 통해 공고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온비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